안녕하십니까. 정성선TV입니다. 현재 5.18 유공자들 난리가 났으며 전 국정원 요원의 충격 폭로가 터졌습니다. 그는 간첩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5.18 유공자가 되었으며 실명을 폭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30년간 대공수사를 담당했던 이어진 전 국정원 요원이 5.18 유공자 제도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5.18 민주화 유공자 현황이 40여 명이요? 40여 명? 더불어민주당만 있어요. 다른 국민의힘은 당은 없어요. 네, 조국혁신단도 하나 있고 22대 이제 국회의원 공개된 유공자 우원식 국회의장님 본인 민주화 유공자 아니신가요? 아니 왜 앞장서서 개헌안 발의하시고 국민이 따라갈 수 있는 정신을 줘야지. 정신이 뭔지도 모르는데 5.18 전문을 넣겠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정신이요? 그 다음에 이하경 국회 부의장이죠. 5.18 유공자예요. 그 다음에 민주화 유공자입니다. 더군다나 강도 상해 미수. 예. 정말 소름 끼치네요. 도대체 국민들이 뭘 본받으라고 국회까지 나가서 국회 부의장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그때 당시에 프락치 사건이라고 해갖고 서울대 네. 강금구 린치 뭐 전과자가 아닌 사람이 없네요, 진짜. 이거는 반인권적 범죄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저지른 분이 행안부 장관을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서영교. 그는 퇴직 후 5.18 유공자 명단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명단을 훑어보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직접 수사했던 체제 전복 세력, 심지어 간첩 혐의로 적발됐던 수많은 인물들이 민주화 유공자 혹은 5.18 유공자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둔갑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수사했던 대상들이 이제는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고 혜택을 누리는 국가상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진 전 국정원 요원은 이것이 내가 입을 열게 된 이유라고 말했으며 이어진 전 요원의 충격 폭로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터져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1986년부터 2015년까지 30년간 대공수사와 탈북민 신문 업무를 담당했던 이어진 전 국정원 요원이 5.18 유공자 제도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트루스데일리와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 그는 국가의 심장인 헌법에 특정 정치 이념 세력의 논리를 삽입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현직 시절 직접 수사했던 일부 인물들이 이후 민주화 유공자 및 5.18 유공자로 지정된 사실을 접하며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전 요원은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접했던 인물들이 시간이 흐른 뒤 국가유공자 또는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받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유공자 제도가 본래 취지를 넘어 정치적 이념적 보상 체계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5.18 유공자 인정 범위가 법 개정을 거치며 광주 현장과 직접 관련 없는 인물들에게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초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 중심이었던 제도가 이후 5.18 정신 계승 활동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넓어지면서 운동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며 이를 유공자 인플레이션이라고 강하게 폭로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일부 운동권 세력이 주장해온 반미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노선이 북한의 대남 전략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흐름이 헌법적 정당성을 얻게 되면 국가 안보 체계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진 전 국정원 요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축소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미 대공수사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5.18 정신이 헌법에 수록될 경우 국가보안법 무력화 논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간첩 수사와 안보 대응 체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공자 명단 비공개 문제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연금, 의료, 교육, 취업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상당수 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취업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청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내부의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했으며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화운동 또는 유공자 경력을 가진 정치인이 적지 않다며 이해관계가 걸린 정치인들이 개헌 논의와 표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전 국정원 요원은 인터뷰 말미에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 공개 관련법 개정 또는 재검토 이해관계 정치인의 개헌 논의 배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5.18 피해자에 대한 예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가체제와 안보 문제까지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민적 검증과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전 국정원 요원은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접했던 인물들이 시간이 흐른 뒤 국가유공자 또는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받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유공자 제도가 본래 취지를 넘어 정치적 이념적 보상 체계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충격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다음은 이어진 전 국정원 요원과의 집중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30년 대공수사관이 목격한 유공자의 정체,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30년을 근무하셨습니다. 특히 탈북민 신문과 대남공작 수사에 정통하신데 5.18 유공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국정원 요원 현직 시절 저는 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를 압송하고 신문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탈북민과 간첩들을 대면하며 북한의 대남 전략이 어떻게 우리 사회 내부로 침투하는지를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퇴직 후 5.18 유공자 명단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명단을 훑어보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국정원에서 직접 수사했던 체제 전복 세력, 심지어 간첩 혐의로 적발됐던 수많은 인물들이 민주화 유공자 혹은 5.18 유공자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둔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수사했던 대상들이 이제는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고 혜택을 누리는 국가 상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입을 열게 된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명단에 있었습니까? 실명을 거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어진 전 국정원 요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원입니다. 그는 과거 삼민투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예방투쟁위원회 활동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국정원 차장까지 지내고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어 국가 기밀을 다뤘다. 또한 김민석, 정청래, 이인영, 우상호 등 이른바 86운동권 세대 핵심 인물들이 5.18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시기나 지역에서의 공적으로도 유공자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도한 운동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아니라 북한의 논리에 동조하는 반미 친북 투쟁이었습니다. 국정원 수사 기록에 남겨진 그들의 행적과 유공자로서의 화려한 예우 사이에는 거대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5.18 당시 광주에 없었던 인물들이 어떻게 유공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법의 맹점과 정치적 야합의 결과입니다. 추미애 전 의원 등이 주도하여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1980년 5월 광주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뿐만 아니라 5.18 정신을 고양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한 자라는 모호한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80년대 이후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시위를 하다가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인물들까지 대거 5.18 유공자로 편입됐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본인 스스로 5.18 당시 광주에 없었다고 시인했음에도 유공자가 됐습니다. 이는 그나마 그들 나름의 5.18 신성함을 훼손하는 유공자 인플레이션이자 정치적 동지들에게 국가 혈세로 보상금을 나눠주는 카르텔 구조입니다. 이어진 전 국정원 요원의 간첩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5.18 유공자가 되었다는 충격 폭로는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일부 운동권 세력이 주장해온 반미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노선이 북한의 대남 전략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흐름이 헌법적 정당성을 얻게 되면 국가안보 체계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헌법 수록, 왜 국가적 재앙인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왜 안보 자살 행위라고 보십니까?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과 5.18 유공자들이 내세우는 핵심 가치를 비교해 보십시오. 북한의 목표는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남조선 혁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자들의 공적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로 주한미군 철수 전작권 환수 한미동맹 파기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북한의 지령과 일치합니다. 헌법 전문은 국가의 근본 이념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을 포괄하는 5.18 정신이 수록되면 앞으로 반미 친북 활동은 헌법적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간첩 활동을 해도 5.18 정신에 따른 민주화 운동이라고 주장하면 처벌할 수 없는 무법천지가 열리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발언에서도 그런 징후가 보인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군을 점령군이라 불렀고 문영배 전 헌재소장 대행은 침략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실언이 아닙니다. 북한이 수십 년간 세뇌해온 미군 철수론의 전형적인 용어입니다. 헌법 전문에 5.18이 실리면 이들의 주장은 소수 의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식 이념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한미동맹을 끊고 북한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는 공산화의 길을 헌법으로 보장해주는 꼴입니다. 5.18 정신 수록이 국가수사기능 무력화와도 관계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거나 무력화됐습니다. 5.18 정신이 헌법에 수록되면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위헌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간첩을 잡는 것이 민주화 인사탄압으로 둔갑하기 때문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 내부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나는 잘 압니다. 수사요원들은 손발이 묶였고 대북정보망은 붕괴됐습니다. 헌법 수록은 이 안보 공백을 연구하려는 마지막 쐐기입니다. 유공자 카르텔의 실체와 특권의 세습, 유공자 명단 비공개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고 계십니다. 2026년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5.18 유공자 5,769명 중 1,300명 이상의 명단이 철저히 비공개입니다. 광주 5.18 기념공원에 이름이 적힌 5석 명단조차 전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매달 연금을 주고 병원비와 학비를 지원하며 취업 가산점 10%를 주는데 왜 누가 유공자인지 밝히지 못하는가? 권노갑, 이훈평, 유은근 등 옛 동교동계 정치인들이 비공개로 지정되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무성합니다. 심지어 범죄 전력자들도 숨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유공자는 명예입니다. 명예로운 일을 했다면 왜 명단을 숨기는가? 떳떳하지 못한 공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공자 자녀의 10% 가산점 문제가 취임준비생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판 골품제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한 점 차이로 수만 명의 당락이 결정되는데
5에서 10% 가산점은 사실상 신분 세습과 다름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서민의 자제들이 유공자 자녀들에게 자리를 뺏기는 현상이 4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공정인가? 한명숙 전 총리는 9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음에도 민주화 유공자라는 이름으로 추앙받고 추징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습니다. 유공자라는 지위가 법 위에 군림하는 면죄부가 된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김대중의 아들 고 김홍일 전 의원의 사례가 가장 상징적입니다. 뇌물죄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임에도 법을 개정해가며 유공자 지위를 유지시켜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했습니다. 전형적인 권력형 특혜입니다. 또한 김홍걸, 김홍업 형제가 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을 두고 싸우는 모습을 보십시오. 노벨평화상 상금과 유산이 개인의 것인가? 그 수상을 위해 국정원이 동원되고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진정한 민주화 투사라면 그 명예를 국민에게 돌려줘야지 자식들이 재산 싸움을 하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어진 전 국정원 요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축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미 대공수사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5.18 정신이 헌법에 수록될 경우 국가보안법 무력화 논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간첩수사와 안보 대응 체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해충돌 정치인들의 실명 충격 폭로, 개헌을 주도하는 인물들 중 이해관계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현재 국회의장 우원식과 부의장 이학령이 정점에 있습니다. 특히 이학령 부의장은 난민전 사건 당시 강도 상해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공자가 됐습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 서영교법 사유위원장,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민영배, 진성준, 정청래, 이인영 등 민주당의 핵심 의원 40여 명이 본인이 유공자이거나 가족이 유공자인 이해관계자들입니다. 심판이 선수로 뛰면서 나를 헌법에 수록하라고 외치고 있는 꼴입니다. 이들은 개헌안 논의와 표결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공정합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도 유공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호, 정병국, 심재철 등 과거 운동권 출신 보수 인사들도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또한 한동훈 체제에서 영입된 함은경, 민경호, 김성애 같은 인물들도 민주화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들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보다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하다면 보수 정당의 정체성 또한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5.18 정신 수록에 찬성 의견을 냈던 것은 안보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무책임한 발언이었습니다. 지자체장들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사례를 보십시오. 과거 술자리 시비와 경찰관 폭행 전력이 드러났음에도 5.18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었다는 궤변으로 이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이런 식의 5.18 파리가 지방행정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상당수가 유공자 카르텔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 자본이나 북한 연계 세력과의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안보를 위한 3대 선결 조건, 헌법 수록 논의를 멈추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5.18 유공자 5,769명 전원의 명단과 공적 내용을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하라.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이 간첩 출신이나 폭력 전과자에게 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5.18 특별법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여 가짜 유공자를 걸러내야 한다. 80년 광주와 상관없는 정치인 유공자들을 모두 박탈하라. 셋째, 유공자 출신 국회의원들은 개헌 표결 참여를 중단하라. 이는 법적, 도덕적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30년 동안 이름 없는 요원으로 국가를 지켰습니다. 김연희를 압송할 때 내 블라우스를 벗어주며 보호했던 것은 인간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지 그녀의 행위를 용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5.18 피해자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지 이를 이용해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5.18이 수록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것입니다. 후손에게 간첩이 영웅이 되는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깨어나 이 거대한 사기극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전 국정원 요원은 간첩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5.18 유공자가 되었으며 실명을 충격 폭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종일관 침착하면서도 비장했습니다. 그는 인터뷰 도중 자신이 직접 조사한 문서들을 제시하며 유공자 명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이어진 전 국정원 요인은 국가정보요원으로서 마지막 소명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는 그의 말은 개헌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안보적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방대한 충격 폭로는 2026년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이번 소식 잘 시청하셨습니까? 정성산TV는 2024년 9월 28일 유튜브 수익 정지되었다가 14개월 후 작년 2025년 11월 8일 수익 창출이 허락되었습니다. 정성산TV는 현 광고료 월 수익이 매우 적습니다. 이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정성산TV 스토어가 오픈되었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정성산 감독께서 직접 상품성을 확인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용해 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애용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